두 번째 수업 시간, 두 번째가 아니구나. 판별식에 대해서 공부하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었지? 이것도 약간 중학교 내용에 관련된 내용에 해당하는 건데, 판별식,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지? 판별식이란 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해 공식에서 나온 거잖아.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 이렇게 나왔을 때 요 안에 요 안의 식을 우리가 뭐라 그래?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였지. 그래서 b의 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양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런데 만약에 이 값이 이제 0이 되게 되면 보는 것처럼 여기가 사라질 거니까 이 자리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뭐야? 근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근이 되겠죠. 0보다 작으면, 중학교 때는 0보다 작으면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해가 없다라고 배우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해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근데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게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우리가 판별식을 D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4분의 D 공식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짝수차. 우리가 짝수일 때 쓰는 근해 공식 뭐였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을 때 요 안의 부분 요것도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판별식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내용은 똑같을 거고 그래서 이 B 프라임이 의미하고 있는 게 1차 계수의 절반이라는 거. 1차 계수의 절반. 여기까지는 뭐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건데 우리가 좀 새로운 내용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겠어? 그렇지? 요거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있다라는 거. 요 내용 빼놓고는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근이 몇 개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걸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고 뒤에 그 내용 문제 풀면서 들어가도록 하자.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죠.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판별하여라. 그래서 선생님이 몇 번 할 거냐면 1번하고 그 다음에 몇 번 할까? 5번. 이 두 개만 한번 해보자. 자, 판별식 바로 쓰면 되겠네. b의 제곱 빼기 4ac 뭐 계산해보면 당위값이 0보다 크겠죠? 그럼 답은 뭐라 쓰면 되겠어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5번 같은 경우 이 상태로 바로 판별식 써도 돼. 그러나 조금 더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변에다가 10을 곱하고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여기가 뭐야 현재 지금 그렇지 짝수지 짝수 그럼 B'은 물어봐야 되겠어 마이너스 2 1차 계수의 절반이 B'이니까 따라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거니까 계산이 이것도 0보다 크게 됐네. 따라서 답은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나온다 그 말이겠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라 쓰라 그랬네. 실근이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판별식만 쓰면 돼. B의 제곱 빼기 4AC를 쓸 건지 B'의 제곱 빼기 AC를 쓸 건지 그냥 네가 결정하면 될 것 같고 선생님 판별식 할 때 짝수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요렇게만 쓰면 안 돼요. 요렇게 써도 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숫자 좀 커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짝수일 때는 요거로 갖고 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판별식은 너희들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선생님 설명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 실근. 실근이라고 하면 이게 두 가지 뜻을 내포가 되어 있는 거야.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중근 여기까지가 우리의 실근으로 본다는 거지. 따라서 판별식 b의 제곱 빼기 4ac 또는 뭐 b'의 제곱 빼기 ac 값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만 조금 우리가 더 유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나오면 당연히 크다라고만 적어줘야 되겠죠. 근데 그냥 실근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같다는 표시까지 들어간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자 다음 거 들어가자. 다음 같은 경우는 갖도록 하는 뭘 구하라 했어요? 그를 갖도록 하는 실수 A값 또는 범위를 구하래.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중근이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판별식을 쓸 건데 여기가 지금 현재 짝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4분의 D 공식이라고도 하는데 짝수에 관련된 판별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B'의 제곱,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0보다 크다, 2번 문제 답은 0이다, 3번 문제 답은 0보다 작다. 자, 답을 쓰라니까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당연히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계산하는 건 당연한 거야, 아이들아.
그냥 답 쓰라고 하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만 써버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답을 끝까지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거. 위에 거 답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 A는 7보다 작다로 나올 거고 밑에 거 A는 7이다 라고 답이 나오겠죠. 뭐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면 된다 그 말이네. 넘겨서 다음 거 들어갈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실수 n값 범위 또는 그 구하해라. 결국은 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이냐 물어봤기 때문에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가 무조건 뭐 쓰면 된다? 그렇지. 판별식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짝수네 짝수차 판별식 들어가게 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m제곱 사라지고 6m 플러스 9가 될 거고 이게 판별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냐 1번 문제 답 0이냐 2번 문제 답 0보다 작냐 3번 문제 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만 풀어주게 되면 m이라는 것은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이게 이제 1번 문제 답으로 나오겠네. 넘겨서 바로 다음 거 들어가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에 관계없이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걸 다뤘을 것 같은데 다뤘겠지 당연히 뭐뭐에 관계없다 그러면 그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중요한 것은 이런 용어만 알면 안 돼. 그럼 선생님 항등식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 문자에 관하여 정리가 돼야 돼. 그 문자에 문제가 아니겠지. 그 문자에 관하여 문자에 관하여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 문제에서도 결국은 이걸 할 거야. 쓰긴 쓸 건데 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표현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중근을 갖는데 이 문자에 관계없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 따라서 선생님은 중근을 갖게 한 조건, 다시 말하면 판별식을 쓸 거야. 여기서 b'의 제곱 짝수니까 k 빼기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 이렇게 이 값이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의 제곱 k제곱 사라졌겠지. 제곱차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빼기 이렇게 나올 건데 이것도 사라질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2a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얼마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푸냐? 요거라는 거지. 요거에 관계없이 그 문자의 항등식 그러면 그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항등식 풀이법으로 풀어나가면 된다라는 거지.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모든 k에 대해서 이게 항상 0이 나오려면 이 앞대가리가 얼마? 0. 그렇지. 이 뒷대가리가 얼마? 0. 따라서 a가 얼마 나와? 0 나오고 b는 얼마 나온다? 1로 나온다. 그렇게 해석해서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핵심 포인트가 일단 중근을 갖는다. 두 번째, 그거와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항등식 풀이법. 이게 두 번째 내용에 해당한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2차 방정식이 뭐가 된다 했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거 쌤이 이걸 좀 더 설명할 건데, 자,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것은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나와? 뭐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는 0 해가지고 하나의 방정식을 만든다고 한다면 결국 뭘 가진다는 거야? 중근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표현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 뭐가 된다? 중근을 2차 방정식에서는 중근이 된다. 2차 방정식에서는 중근이 된다. 중근이 된다고 생각나는 거 판별식이 0이다. 이런 흐름이 다 눈으로 들어와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결국은 판별식이 0이다. 요 내용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판별식이 0이다 라고 들어가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c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4k 제곱 사라질 거고 4k 플러스 4k 8k 나오겠구나. 1 마이너스 8 빼기 7은 0 이렇게 나오겠다. 따라서 k는 얼마 나온다? 8분의 7이 된다. 뭐 이런 계산 같은 거는 뭐 당연히 너희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완전 제곱식이 된다.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하면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중근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말과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을 우리가 같은 걸로 해석을 해주면 좋겠다 그 말이겠죠.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 그러면 판별식이 0이다. 요 부분을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같이 연결지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넘겨서 다음 거 들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오늘은 가볍게 여기까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자. 다음 시간에는 근과 기수의 관계. 이제 여기는 약간 좀 새로운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룰게요.